어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건물을 동서한테 주신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수진이가 얼굴을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앞에는 제가 35년 동안 지켜온 3층짜리 오래된 건물 등기부 등본이 놓여 있었죠. 그래. 이 건물, 너희 몫은 없어. 제가 담담히 말하자 아들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1층 분식집도 그렇고 위에 세입자들도. 우리가 다 관리해 왔는데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 내가 한 번이라도 냈니? 어머니, 저희 애들 양육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너무 싸늘한 엄마 같나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올해 69 김영자라고 합니다. 저는 25에 시집와서 30부터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원래 남편이 하던 작은 철물점이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망해버렸거든요. 그때 집에 있던 금팔찌, 금반지 다 팔아서 지금 이 건물 1층 자리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김밥, 떡볶이, 라면 딱 3가지만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시장 가서 재료 떼오고 아침 7시부터 학생들 등교 시간 맞춰 문 열고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 보내고 불 끄고 나면 앉아 있을 힘도 없었죠. 그래도 민수 하나만큼은 굶기지 말자라는 생각에 버텼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졌고 결국 민수 군대 갔다 올 때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처음 건물주가 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분식집이 조금씩 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학원도 들어서고 학생들이 줄을 섰죠. 그러다 건물주가 일본으로 이민을 간다며 이 건물 살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집안에 모은 돈, 은행 대출, 제가 들고 있던 적금까지 다 깨고 등기부에 제 이름으로 이 건물을 샀어요. 1층은 직접 분식집, 23층은 세입자 받으면서 이제 진짜 민수에게 물려줄 게 생겼구나 싶었죠. 민수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고 32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요즘 말로 똑 부러지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말도 싹싹하고 선물도 챙겨오고. 근데 결혼하고 딱 1년이 지나자 수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이에요. 자산 구조를 재정비하셔야죠. 저는 그냥 막연히 그래, 그렇겠지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만날 때마다 재테크 강의를 하더라고요. 1층 분식집은 접으시고 프랜차이즈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브랜드 붙이면 권리금도 올라가고요. 건물 명의도 민수 이름으로 돌리세요. 상속세 줄이려면 미리미리 증여를 하셔야죠.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어요. 분식집은 제 청춘이고 이 건물은 남편 잃고 혼자 버텨온 세월의 보상이었거든요. 수진아, 아직은 내가 좀 더 해먹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어머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은 자산이 곧 효도예요. 민수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그 말,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면서 민수 부부는 우리 건물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월세 아까우니까 그냥 위층에서 살게 해주세요. 관리비 정도만 드릴게요. 저도 뭐 피부치니까 좋았죠. 위층에서 손주 울음소리 들리는 것도 정겹고 아침마다 내려와서 저랑 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2층 세입자 나가셨죠? 거기다가 영어 유치원 유치하시면 건물 가치가 훨씬 올라갈 텐데요. 여기 1층, 인테리어 좀 제대로 바꾸고 브랜딩 새로 하면 권리금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낡은 테이블에 김밥 말고 계시면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 말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제 앞에서 민수랑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이 건물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 그런데 어머니 감정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 순간 젓가락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등기부에 이름 한번 올려준 적도 없는데 그날 이후로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하나둘씩 말을 안 듣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어요. 민수야, 엄마 수술 좀 해야 된대. 아, 그래? 많이 아파? 응, 의사 말로는 오래 서서 일해서 그렇대. 그럼 한동안 가게는? 뭐, 문 닫아야지. 어쩌겠니?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저는 2층 계단 올라가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이참에 그냥 가게 접게 하지 그래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나면 더 못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알아서 건물 활용하면 되잖아. 그래도 엄마가 평생 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으셔야지. 어차피 건물은 다 우리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어머니 연세에 무슨 가게야, 요양원 안 가시는 게 어딘데. 그 요양원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 계산에는 나는 이제 수익 안 나는 노인 하나겠지.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까지도 일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더니 정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묻길래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라고 중얼거렸죠.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는 휴대폰 하나뿐이었어요. 문자 한 통 와 있더라고요. 민수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오늘 애가 열이 나서 내일 들을게요. 그날 밤 하얀 병실 천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건물 정말 얘네에게 줘야 하나?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 받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가게 키우는 건 민수랑 제가 좀 더 주도해야겠어요. 주도라니? 그러니까 건물 명의를 민수 이름으로 바꿔두고요. 저희가 대출도 알아보고 건물 리모델링 계획도 세우고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가 아니라 이제는 손떼새우로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안방 장롱 깊숙이 손을 넣어 등기부 등본이랑 예전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건물 매입할 때 받았던 영수증, 대출 갚으면서 표시해둔 동그라미들, 남편이 죽기 전에 손 떨면서 써둔 메모들. 영자야, 이 건물은 네 거야.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아니었으면 이 집안 다 무너졌어. 그 메모를 읽는데 눈물이 얼굴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무 오래 민수 엄마로만 살았지. 김영자로 산 적은 없었어.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이 건물 진짜 소중히 쓸 거야. 근데 그게 꼭 민수에게 다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며칠 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 건물 제 앞으로 돼 있는 건데요. 양쪽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려고요. 아드님이랑 따님이 있으신가요? 아들은 하나, 딸은 셋입니다. 근데 다들 결혼하고 각자 사는데 아들은 이 건물에서 살고 있고요. 실은 민수만 챙겨주려고 딸 셋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내 아빠 가게 물려줄 거니 하며 축의금 조금 얹어주고 끝났거든요.
근데 병실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늘 아들만 가족 같다고 생각했을까? 정작 나 걱정해 준 건 딸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건물, 지분을 넷으로 나누고 싶어요. 아들 하나, 딸 셋. 그리고 제 노후를 위해서 1층 분식집만큼은 제 명의로 끝까지 남겨두고 싶어요. 법무사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 뜻이 확고하시다면. 그렇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쳐 서류 작업을 마치고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1층 가게에서 다 같이 보자. 할 말이 있다. 토요일 저녁 민수 수진이 딸 셋과 사위들, 손주들까지. 가게가 꽉 찼어요. 제가 떡볶이랑 튀김, 김밥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손님 말고 우리 가족만 받는 날이다. 다들 웃었죠. 근데 제가 등기부랑 서류 뭉치를 꺼내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제일 먼저 묻더라고요.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다. 그리고 앞으로 바뀔세 등기부 초안이야. 민수 얼굴이 딱 굳었어요. 엄마, 드디어 제 이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부터 이 건물은 민수 그리고 내 누나 셋. 넷이서 똑같이 나눠 가질 거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확 달아오른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희는 여기서 살면서 관리도 하고 건물 가치 올리려고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그건 민수가 생활비 들이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민수는 생활비를 줬다. 근데 그건 너희 셋 딸들도 다 줬어. 명절마다 생일마다 작은 돈이라도 보내주고 내가 아플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준 건 내 누나들이었다. 제가 무릎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 그때는 애가 아파서. 알아. 바빴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날 병원에 온 건 너희 누나 둘이었다. 딸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린 그냥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 고맙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당연한 걸 하려고 한다. 아들 하나 잘 키웠다고 딸 셋을 늘 미안한 존재로만 두고 싶지 않거든.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그래도 이 건물 결국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저희는 여기서 살고 있고 앞으로 대출도 저희가 안고 가야. 그때 제가 딱 잘랐어요. 잠깐.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내가 다 갚았다. 너희가 갚은 적 없어. 조용해졌어요. 수진아, 너는 자산이 효도라고 했지?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효도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1층 분식집은 내가 숨질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둘 거다. 여긴 우리 가족의 추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인생이 담긴 곳이야.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이 건물 지분 넷 중 하나다. 내 누나 셋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걸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내 누나들 마음이 그랬다는 뜻이겠지. 수진이에게도 말했어요. 수진아, 너 똑똑하고 야무진 거 알아. 근데 내 인생까지 내 계산기에 넣지는 말아라. 내가 평생 떡볶이 팔아서 지킨 이 건물, 누구에게 줄지는 오직 내 권한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들이 제 팔짱을 끼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 안 해도 된다. 근데 이번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한 번쯤은 엄마 마음대로 해볼게. 그날 밤 저는 분식집 불을 끄고
혼자 테이블을 닦다가 문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가게 사장님 김영자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민수는 예전보다 자주 1층으로 내려와 설거지도 거들고 손님 응대도 도와줘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솔직히 나도. 건물 있단 생각에 너무 안일했나 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내 아들, 내 딸 생각하면서 살아라. 나한테 물려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산하지 않고 가끔 가게에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떡꼬치 하나씩 더 얹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가 슬쩍 묻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 생각은? 없다. 나는 위층세를 줄 거다. 나는 가게 맞은편 원룸 하나 얻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낸 월세로 살 거야. 왜요? 우리랑 같이 살면. 다시 가정부 될까봐.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 민수도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가끔 밥 먹으러 오고 손주들 데리고 놀러 오는 건 좋다. 근데 나한테 노후 보험처럼 기대지는 건 이제 끝이다. 여러분, 저 너무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평생 김밥 세 줄에 떡볶이 한 그릇으로 아들 하나 사람 만들어 놨더니 어느 순간 제 인생은 사라지고 건물 자산 효율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딱 한 가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끝까지 나다.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만 해오신 분들 계세요? 한 번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할 말 많다 하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편 들어주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말해줄 수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